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밤 11시에 누우셨는데 새벽 유시까지 뒤척이셨나요?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신가요? 여러분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질병관리청 수면건강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가운데 68%가 수면의 질에 불만족을 느끼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시는데 진짜 원인은 약이 아니라 저녁 식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이 잠드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면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어떤 음식이 어떤 시간에 우리 수면을 도와주고 또 어떤 음식이 방해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시면 뇌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 속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우리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 노폐물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인데요. 이것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이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은 2012년에 발견된 비교적 최근의 의학적 발견인데요.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준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노폐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마치 도로가 넓어지면 차가 잘 빠지듯이요. 잠을 못 자면 이 통로가 좁은 채로 남아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뇌에 쌓이는 겁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잠을 못 이루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수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정상 수면을 취하는 분들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나빠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려면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수면 위상이 앞당겨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찍 졸리고 일찍 깨는 쪽으로 우리 몸의 시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질입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잠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저녁에 무엇을 드시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우리 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각 시간대에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 저녁 6시입니다. 이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9분에 주무신다면 6시에 드시는 것이 딱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우시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고 속이 쓰려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저녁 식사로 가장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고등어와 단호박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 뭐냐고요?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이고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물질입니다. 고등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한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불면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햇빛을 못 보시는 날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등어가 이 부분을 채워줍니다. 단호박은 왜 좋으냐면요. 탄수화물이 적당히 들어있으면서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새벽에 뚝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것을 새벽 각성이라고 합니다. 단호박은 혈당을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기 때문에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새벽에 깨지 않습니다. 거기에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도 낮춰줍니다. 혈압이 높으시면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거든요. 단호박이 이 문제를 예방해 줍니다. 고등어는 구워 드시되 소금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소금을 많이 넣으시면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깨시거든요.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비타민C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리면 됩니다. 반으로 잘라서 씨를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물을 조금 뿌리고 랩을 씌워 돌리세요.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단호박 자체가 충분히 달콤합니다. 안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오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7세이신데요. 젊으셨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우우시면 골아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쯤부터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9시에 누우시면 연원 시가 되도록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새벽 10시쯤 잠드시면 사실 또 깨시는 겁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하시니까 밭에 나가시지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들, 딸한테 이야기하면 걱정할까봐 혼자 참고 계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어르신이 병원을 찾으셨을 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저녁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가시에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드시고 밤참으로 과자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짠 음식과 당분 높은 음식을 드시니 몸이 잠들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르신의 수면 일지를 보니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8시에 된장찌개를 짜게 드시니 밤에 목이 말라 물을 드시고 그러다 화장실에 가시면서 잠이 깨시는 것이었습니다. 과자의 높은 당분이 혈당을 올렸다가 새벽에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새벽 각성을 일으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이 어르신께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옥시로 앞당기고 고등어 구이와 단호박으로 메뉴를 바꾸셨더니 2주 만에 밤 9시면 스르르 잠이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대, 저녁 9시입니다.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이 시간이 수면을 준비하는 간식 시간입니다. 이때 드시면 좋은 것이 있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피하셔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와 녹차는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초콜릿도 안 됩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에 커피 반잔 분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를 아시나요? 젊은 사람은 5시간에서 6시간인데 60대 이상은 이보다 더 깁니다. 오후 3시에 드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 어느 시에도 절반이나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눈꺼풀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전부 수면을 방해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천연 안정제입니다. 긴장했던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두, 두부, 시금치,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술도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드시면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은 얕은 잠만 오게 하고 깊은 잠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시는 분들 중에 저녁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튀김이나 라면 같은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소화하는데 4시간 이상 걸려서 위장이 밤새 일하느라 잠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뇌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잠을 못 이루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립토판 부족일 수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상당수가 트립토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6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것을 도와줍니다. 달걀의 노른자에 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과 기억력에도 좋습니다. 달걀을 저녁에 드실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익혀서 드세요. 계란찜이 가장 좋습니다. 달걀 2개를 잘 풀어서 미지근한 우유 반컵을 넣고 소금은 한 꼬집만 넣으세요. 중불에서 15분 정도 쪄주시면 부드러운 계란찜이 완성됩니다. 프라이로 드시면 기름 때문에 소화가 안 되니까 절대 피하시고요. 둘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놀랍게도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 자체가 호두 안에 있는 겁니다. 호두 5개면 하루에 필요한 멜라토닌의 상당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하루에 5개에서 7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지방이 많아서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양을 지켜주세요. 두부도 이 시간에 드시기 좋은 음식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 안에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고기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부에는 마그네슘과 칼슘도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갱년기 이후 잠이 더 안 오시는 여성 어르신들이 많은데 두부가 이 부분을 도와줍니다. 대한폐경학회 발표 자료에서도 이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두부는 순두부찌개로 드시거나 부드럽게 졸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두부를 튀기거나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 맵게 만드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하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시간대, 저녁 업업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이 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관리입니다. 우리 몸이 잠드는 과정에서 핵심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 체온 하강이 뇌에 지금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들면 잠이 잘 옵니다. 이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우유를 드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왔다가 서서히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올 수 있다는 대한영양학회 발표도 있습니다. 칼슘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면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꿀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카모마일 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잔 드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뜨거운 물에 티백을 5분 정도 우려서 드세요. 다만 너무 늦게 드시면 화장실 때문에 깨실 수 있으니 양은 한 잔으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지연시킵니다. 방 안의 조명도 어둡게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시간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잠드신 뒤 이 시간대에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깊은 잠 단계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글림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뇌 속 하수도가 활짝 열려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깊은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가 계속 쌓입니다. 앞서 저녁에 드신 음식이 바로 이 깊은 우리 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우리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달걀과 우유의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잠을 유지시켜주고 호두의 멜라토닌이 직접 수면을 돕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튀김이나 매운 음식을 드셨다면 위장이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셨다면 이 시간대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새벽에 깨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래야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서 우리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깊은 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간대, 다음 날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시는 것이 오늘 밤 수면을 결정합니다. 아침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아침 7시 햇빛을 보시면 밤 어느 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10분에서 15분만 바깥에 나가셔서 햇빛을 받으세요. 흐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바깥빛이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낮 시간에 키위를 드시는 것도 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매일 키위 2개를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신 그룹은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위의 풍부한 비타민C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잘 익어서 말랑말랑한 것으로 고르세요. 딱딱한 것은 덜 익은 겁니다. 아침 식사에는 바나나를 1개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과 칼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드신 트립토판이 낮 동안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됩니다. 오늘 밤의 수면을 오늘 아침에 준비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면 부채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평일에 잠을 못 주무시고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최신 수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몰아서 자는 것으로는 수면 부채 부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쌓인 뇌의 노폐물을 토요일 하루 늦잠으로 씻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주말에 늦게 주무시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서 월요일 밤에 더 잠이 안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일어나는 시간은 최대 1시간 이내로 차이를 두세요. 이 일관성이 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실천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하나 붙이세요. 저녁 6시 이후 금지라고 쓰시고 그 아래에
커피, 술, 튀김, 메디, 매운 것, 단 것, 이런 것, 단 것,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몇 시에 잠드셨는지, 몇 번 깨셨는지, 아침 기분이 어떠셨는지 적어보세요. 일주일만 기록하셔도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만 6시로 앞당겨 보세요. 둘째 주에는 수면 간식을 추가하시고요. 셋째 주에는 금지 음식을 하나씩 줄여가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신동식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3세이시고 30년 넘게 식당 일을 하시다 보니 밤 9시 시에 늦은 저녁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매일 밤 기름진 음식을 늦게 드시고 새벽 1시, 2시에야 겨우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셨습니다. 제대로 주무신 날이 없으셨어요. 식당 일하면서 저녁을 일찍 드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중에라도 저녁 여구쯤 고등어나 달걀 위주로 간단히 드시고 밤 늦게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호두 5개만 드시는 것으로요. 처음 일주일은 배가 고파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밤 10이쯤면 저절로 졸음이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잠드는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빨라지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을 바꿨을 뿐인데 아침이 달라졌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은 나이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녁 7시에 고등어와 단호박으로 가볍게 식사하시고 8시에 계란찜이나 호두로 수면을 준비하시고 9시에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로 몸의 스위치를 끄세요. 저녁 요극시 이후에는 커피, 술, 튀김, 매운 음식, 단 음식을 절대 피하시고요. 아침에는 햇빛을 받으시고 바나나를 1개 드시면서 오늘 밤의 수면을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한 끼만 바꿔보세요. 그 한 끼가 오늘 밤의 잠을 바꾸고 내일 아침의 몸 상태를 바꾸고 우리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복순 어르신은 지금 매일 밤 잠이 깨어나고 몸에 기운도 없다고 하셨죠?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두 분 모두 특별한 약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녁 식탁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자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